뭐 급하게 들어오셔서 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들? 저는 이제 저기서 본 것처럼 삼척에서 왔습니다. 집은 동해인데요. 아침에 운전해가지고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선생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목포에서 왔습니다. 네, 저보다 더 멀리 오셨네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세종에서요. 네네. 예.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는 게 이게 영어 교육 학회가 1년에 2번씩 있죠. 그래서 예. 좋은 경험이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2014, 15, 16년까지 하다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올해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활동을 조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거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신 가위바위보 이제 요거를 제가 원어민 교사라든가 그냥 일반 교사들 강의할 때 하는데요. 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이제 한 칸씩 이분들이 남친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좋은 친구. 예,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기면 이제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뭘 하냐면 이제 인사하는 거죠. 너 이름 뭐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왔어요? 뭐 이런 것들 나누면 그냥 하는 것보다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2017년도에 경남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해외 연수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좀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요청하시면 제가 강의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 게임이에요, 숫자 게임. Big what? Big booty. I know, that's just the rule. Everybody shift down. Okay, we'll do one more round. Thank you. Here, I was thinking, I'm like, okay, they're getting it. I didn't. All right, I'm so sorry. Big booty, big booty, big booty. Big what? Big booty. Booty to the 3. 3 to the 10. No, he's out. No, he's out. He's letting go. There's no way. 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번호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빅부리가 뭐냐면 엉덩이 방댕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엉덩이 방댕이 뭐 해가지고 노는 건데 그래서 숫자를 다 주고요. 가운데 앉은 아까 원어민 선생님이 그 주인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부터 돌아가면서 1번 쭉 가고요. 틀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비워서 맨 마지막 번호로 가요. 그러니까 번호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틀린 남자 선생님이 4번이었거든요. 4번이 나가면 다시 자리를 다 옮겨서 새로운 번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년들 번호 외울 때, 숫자 배울 때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지목해서 박자를 틀리거나 내가 그 번호인데 모르거나 그러면 그분이 아웃이에요. 근데 아웃이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끝번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다 바뀌고 계속 번호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고 치면 영어가 된다. 뭘까? 사고 쳐?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청크에 대해서 이제 연구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하고 연구했던 논문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작년에 이제 책을 냈었어요. 책발로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용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2015 교육과정과 어떤 맥을 같이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한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 있잖아요. 6개 역량 중에 영어는 몇 가지인지 아시죠? 4가지.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영어에서 심리적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나중에 수업평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영어 시간에 진로 한 적 있어요? 막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잖아요. 하시죠, 선생님들. What do you want to be? 하면은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이거 진로 교육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영어 시간에 영어만 배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서 모둠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는 이런 역량들이 길러질 수 있고 그게 세계 시민교육과 어떤 연관에 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 이렇고요. 이제 그걸 나누면 이게 이제 장용숙 박사님이 재작년에 전국 영어 컨설턴트 그 연수 때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 상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영어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학생이 참여해야 되고
협력학습,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영어 수업에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 수업하면 딱 대표적인 게 놀이, 게임, 이거 빠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2015 교육과정의 맥을 같이 하지만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이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가서 상위 학급에 갈 때까지 가는지를 좀 자기 스스로 내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녹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요, 이게 전국 최초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 좀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한번 들어보세요. 뭘 하고 있냐면, 영어 문해력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교육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부터.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국어와 수학이 기초 기본 교육 해가지고 국어는 문해력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강원도 교육청도 영어가 더 이상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교재를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TF팀이 모여서 초등, 중등, 고등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요. 초등교육이 잘못됐대요. 중고등 선생님들이. 왜 안 가르쳐서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붕괴를 했거든요. 우리 열심히 한다. 초등 영어 교육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느냐. 수업 목표에 거의 도달한다. 그런데 왜 중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영어에 지치고 영포자가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저는 왜곡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교육과정의 연계가 서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평가원 가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 메디슨 있잖아요. 5학년에. What's wrong?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다르죠. 5, 6학년에 What's wrong 하면은 You have a medicine, you need, you have to take a lesson,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문제에 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초등 단어냐? 너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얘기가 좀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교육과정에 어떤 변천사가, 필요하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대입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민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뭔가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크 들어갈게요. 청크는 뭔지 아시죠? 어떤 뭉치, 덩어리. 예. 근데 영어에서 청크는 의미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듣기 영역에서 또 말하기 영역에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의미 단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쉬운 개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단어를요, 외우시려면 어떻게 외우면 편하실까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끊어서 읽으시면 편하죠. 그럼 어떻게 끊으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 원어민들한테 갖다 주면 거의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화된 번호죠. 왜냐하면 0102 우리 핸드폰 번호 거의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이 영어에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이제 첫 단계부터 그렇게 가는데 그게 청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자 아닌 그림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끊어요. 세 개를 끊으면 뭐가 될까요? 이거를 끊어서 재배치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건데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네. 끊어서 재배치를 하면 뭐가 날까요? 예. 이런 예. 약도 되고 이게 우물정자 약간 크게 표시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누어서 인식을 하는 게 청크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청크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어디서 끊어 읽을까요? 잘 끊어 읽으셔야 되는데 어디서 끊어 읽을까요? 전치사 앞에. 네.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 주어를 나누고. 예.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끊어 있는 게 다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또는 더 어린 학습자, 더 상위 학습자일수록 다른 거예요. 그럼 보실게요. 4단계로 보통 나누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논문에서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아직 알파벳을 외우고 있는, 알고 있는 아이들은 볼 때 이렇게 볼 겁니다. 한자 한자 이제 낮자 하나씩 끊어서 그래서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이제 어떻게 될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는 낱말 단위로 끊어 읽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알파벳이 인식됐어요. 그러니까 낱말 단위로 이렇게 읽죠.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아까보단 빠르지만 여전히 느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고학년으로 가면 이제 어구라고 하죠. 어구 단위로 가르치고 읽습니다. 원어민은 어떻게 읽을까요? 한 방에. 네. 이렇게 읽습니다. 2번에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원어민이 1분에 150개 단어를 읽는데요. 그 정도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요. 여기에서 가져온 개념이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하나의 낱말, 나누어진 하나의 그 안에서 알파벳을 하나씩 인식하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그걸 끊어 읽고 더 큰 어구로 끊어 읽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등에서는 좀 어렵지만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이걸 하고 나서 그 지문을 읽으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원서를 읽으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읽을 때 느리게 읽는 게 더 이해가 잘 될까요? 빠르게 읽는 게 이해가 더 잘 될까요? 어떠세요? 자, 중간에 하나만 해도 50%는 갑니다. 네. 빠르게 읽어야 될까요? 느리게 읽어야 될까요? 머릿속에 뇌에 인식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네.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이면 빠르게 읽으니까 여쭤봤겠죠. 빠르게 읽을수록 뇌에서 더 빨리빨리 인식하고 이게 속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하나 짚으면 더 이해가 쏙쏙 들어와서 정확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빠르게 읽고 뇌에서 착착착 스쳐주면 오히려 그게 전체를 인식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속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팀이 있어요. 연구팀이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해서 초등부터 고등까지 이제 학습지, 원어민 녹음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앱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앱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폰은 안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쪽에서만 구현이 되도록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청크 단위로 인식하게 하고 조금 더 되면 속독이 되고 더더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해서 마지막에는 원어민 수준에 갈 수 있게 이제 개발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빨라진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단위로 읽을 것인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센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끊어 읽는 게 청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나누어진 단위를 가지고요. 내가 이해를 하면 그게 나중에는 다른 데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영어에서 비서술 기억, 서술 기억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하면 어릴 때 배우셨잖아요. 커서 갑자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시죠? 근데 영어도 그 단계까지 가면 이 안에 있는 장기 기억과 겉에 있는 단기 기억이 서로 믹싱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비서술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 영어가 자유자재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노우볼링이 뭐냐면요. 여기 외워요. 자꾸 알파벳을 인식해요. 그리고 낱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읽고 그게 여기저기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적용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알고 있는 의미 단위가 점점점 불어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요. 자, 우리 영어가 어려운 이유, 왜 영어가 어렵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통의 영어,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은 우와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아마 그런 인정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인식상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뭐든지 잘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우리 아이도 영어를 잘했으면 그리고 어른도 할머니도 영어를 잘했으면 제가 얼마 전에 80세 이상 할머니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학교를 체험하러 오셨어요. 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않으신 분들. 근데 이분들도 어떤 열망이 있냐면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대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냐고. 그래서 할머니 영어 배우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영어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 어순이 다르다. 예, 그래서 어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말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럴 때 청크를 사용하면 더 쉽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어를 외워놓고 그냥 쓰면 되니까요. 두 번째, 단어가 많지요. 영어가 원래는 굉장히 단순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문화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입 단어들이 늘면서 어려운 단어들, 더 많은 단어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영어에는 저 어떻게 볼 때 규칙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칙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 이게 세 번째 문제죠. 낮게는 들려요. 아이들이 다 얘기합니다. 선생님 듣긴 들었어요. 그래 그게 뭐야? 몰라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어구를 가르쳤을 때 훨씬 더 아이들이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걸 하기 전에는 그냥 읽혀서 읽어봐 그러면 아이들이 끊어 읽는데 아이들한테 어구를 알려놓으니까 뒤에 걸 몰라도 in the box 이렇게 읽어. in 뭐? 그럼 in the box. 뒤에가 박스가 아니어도 일단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훨씬 자신감에 이거는 요거 다음에 이 단어가 오더라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유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계속 3, 4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제에 어느 선생님이 이제 공개 수업하는 데 갔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그 how much are these 아시죠? 그걸 가르치는데 이제 읽기, 쓰기, 그다음에 말하기, 듣기가 다 통합된 수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는 돼요. 듣기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는 안 된다. 예, 듣기는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예요? 한번 물어봐 하고 물건 선생님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외국어 교육원에서 컨설팅을 갔었거든요. 이제 연구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청크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훨씬 쉽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쉬워지는 방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청크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해놓으신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더니 이제 뒷부분이 그 논문 결과거든요. 네, 유의미하다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참고했던 것들만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 이거예요. 정동환 선생님이 이제 저랑 같이 책을 쓴 분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청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가 아니라 도서관 하나 그냥 빌렸어요. 자기가 시간이 남아서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초등생을 모집해서요. 무료로 가르쳤는데 보통 아이들이 그런데 신청해놓고 안 오잖아요. 그리고 한 번 와보고 그 다음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수록 인원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유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3주간 가르쳤는데 좋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청구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리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어떤 청구에 대한 마인드를 흡수하고 계세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안 내릴 뿐이죠. 근데 사교육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그거를 탑 시크릿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각각의 학부모로 위장을 해서 그 학원에 가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여기는 궁금하다라고 해서 정철 왜 큰 거 있죠? 삼성 영어 다 청크를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 야나두 이거요. 야나두에서 그 오픈 미리 보기로 나온 거를 저희가 다시 만들었거든요. 딱 이걸 쓰는 거예요. it takes하고 시간 이게 다 어구잖아요. 이런 식으로 청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나두가 왜 쉬웠냐? 청크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청크라고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삼성 영어는요. 그 단계별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 이름이 청크로 들어가요. 무슨 청크 시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어를 빨리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알려주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탑시크릿으로 그리고 저 길게 넓게 가르쳐서
이제 붙잡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야나도 학습법이 어디 있냐면 그 영국에 지금 은퇴하신 분 중에 영어 학자 중에 바이게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어 학습 방식이 이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단어들 보셨죠? 처음에 반복을 시켜요. 그리고 확장을 시키죠. 거기에다 한두 단어를 더 넣습니다. 또는 어구를 더 넣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대치해요. 앞에 거를 슬쩍 바꿔봐요. 그래도 따라오더라. 그 다음에 완결하고 이제 마지막에 주목을 끕니다. 이 학습법이랑 너무 유사하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청크로 하는 학습법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언어가 플렉서블한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AI가 진짜 지금 제대로 번역을 하느냐, 말의 뉘앙스를 정말 100% 감지해내서 바꾸느냐, 그것처럼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의미 단위로 외워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다 상황마다 다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걸 외워놓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쓰더라라는 결과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거는 루이스의 언어 학습 과정입니다. 자, 이런 것과 비슷비슷하게 가는 방식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영어 공부하셨으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요. 자, 그러면 청크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하신 분들의 수업 아니에요. 우리 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걸 글로 정리를 했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알려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는지 규칙성을 발견해서 읽히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정도환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청크로 가르칠 때 이거를 줬어요. 이게 이제 저기에도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크 앱에도요. 청크 치면 나오거든요. 8개 정도. 그 안에서 문장이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인토네이션이 다르고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구별로 또는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2차로 이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는 처음에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가볍게 한번 따라 읽혀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낱말도 연결하고 그림을 찾아보기도 하고 네. 우리 수업에 하시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보통 PPP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더 이제 결과까지 내는 그런 영어 수업 모형하고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 거는 저는 좀 요즘에 PPT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영어를 아이가 배우고 왔어요. 얘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PPT를 같이 적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그 영어 실행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동근 수석 선생님이 좌장으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구하는 것들이 계속 그 수업 모형에 대해서 실행해 본 것들을 연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가져와 쓰는 게 뭐냐면 상황을 적용한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벌써 영어학원에서 배운 애들이 탁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걸 가져와서 개념을 딱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연습시키고 심화까지 가는. 그런 게 해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잊어먹습니다. 그때 배운 거는. 그래서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적용을 한 그런 모형도 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청크는 제가 첫 그 문장 처음만 지금 땄는데 여기에 대답하는 말 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청크를 적용하느냐? 네, 영어 교과서에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러의 인지 이론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최고 몇 개까지 기억하지는 아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셨네요. 네, 7가지입니다.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1 또는 2,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청크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구잖아요. 만약에 2개의 낱말로 이루어진 청크를 7개를 외운다. 7개를 쓴다.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점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저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해보고 싶으나 안 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요. 아까처럼 이제 외국에 가서 직접 교수님하고 수업을 했던 건데 단어 2개를 조합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약간 브레인스토밍 하실 때 좋아요. 수업 시간에 적용하기는 정해진 단어가 있을 땐 좀 힘들거든요. 근데 배운 거 아무거나 해봐 했을 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 틀렸어요.
가시죠? 그러니까 두 개로 이루어진 어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박자가 이제 3개나 4개일 경우에는 조금 박자를 바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너 이런 단어도 알아? 얘기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블루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스카이 하면 블루 스카이 다다다다다다다다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저희 이제 강원 영어 그 연구회 때 한번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제가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쓰는데 아이들이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정말 너무 재밌다고 해요. 동영상을 찾다가 어제 제가 못 찾아갖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아시죠? 007 빵 하면 으악 하잖아요. 옆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동그랗게 앉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일 경우에는 단어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찍는 거예요. 아무나 시작을 누구한테 하든 what 하면 그 찍힘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찍어야 되겠죠. R. 그러면 계속 이제 찍겠죠. You. 그 마지막에 찍는 사람이 doing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doing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니? 했잖아요. 그럼 I'm jumping 그러면 옆에 두 사람이 일어나서 점핑 3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벌칙, 이 사람도 하면 벌칙이에요. 너무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또 뭘로 바꾸면 좋으냐면은 6학년에 가면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런 거요. 어제 뭐 했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조금 하고 이제 2단계로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 단어를 가르쳐 주고요. 웃긴 거 있잖아요. I'm doing ballet 이런 거, 요가 이런 거 하라 그래요. 그럼 애들 난리 납니다. 뭐 춤춰라 그러고 노래 불러 그러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라지면 더. 그래서 처음에는 4명 모듬에서 연습하고요. 잘 되면 8명. 조금 잘 되면 더 크게 하면 또 다릅니다. 자, 이게 되면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의미 단위로 끊어주는 거죠. What are you? 하면 doing 하면 되게 빨라요. 아이들이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고요. 못하는 아이들도 따라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물어봐요. 그래서 야 이거 해. 그래서 막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못하는 아이도 잘하는 아이도 들어올 수 있는 게임들이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이 할 수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 네, 체어 수업 이거 아시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의자 바꾸기 게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앉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진 사람과 바꿔주는데 먼저 이제 주는 거죠. in the box, 뭐 on the chair 이렇게 해서 and teacher, where is my ball? 이러면 it's in the box 하면은 그 친구끼리만 옮겨요. 그런데 거기 한번 트리거 월드를 하나씩 다 줘요. 모두가 옮겨질 수 있는 거. I don't know 이러면 다 일어나서 옮겨야 돼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리를 하나씩 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서 아웃이 되면 그 자리는 빼서 못 앉아요. 그래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네요. 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는 몸으로 해야 기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기억이 안 되죠. 특히 남자애들 아시죠? 네, 대답만 잘합니다. 딱 들으면 자, 뭐 하고 있어? 빨리 해. 그럼 네, 대답만 하고 바로 뇌에서 나가죠. 그런 아이들은 눈을 쳐다보면서 빨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근데 게임으로 하면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해요. 오늘 안 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왔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외국의 페북에서 한참 유행했던 동영상 중에 하나예요. 보셨나요? 보시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저 처음에 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내 수업은 어떻지? 막 그랬거든요. 보세요. sorry. 다시 갑니다. And now I will leave. You're welcome. And if you would like, I'll teach you a little more so you can actually learn how to teach a freaking class. This freaking lady go off on kids because they don't freaking get this crap. If you would just get up and teach them instead of handing them a freaking packet, yo. There's kids in here who don't learn like that. They need to learn face to face. You're just getting mad because I'm pointing out the obvious and you're choosing. No, I'm not wasting your time.
I'm telling you what you need to do. You want kids to come into your class, you want them to get excited for this, you gotta come in here, you gotta make them excited. You want a kid to change and start doing better, you gotta touch his freaking heart. Can't expect a kid to change if all you do is just tell him. You gotta take this job serious. This is the future of this nation. And when you come in here, like you did last time, and make a statement about, oh, this is my paycheck, indeed it is. But this is my country's future and my education. 네. 저 이거 보고 처음에 좀 생각 많이 했어요. 내 수업 어떨지? 라고 했거든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영어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공개 수업 가면 선생님만 바빠요. 그리고 내 영어 실력을 뽐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없어요. 그 안에 나만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 공부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발음 끝내줘. 이런 분들이 조금 계셔요. 가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게임만 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는 수업에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배움이 일어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저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너 영어로 쌀쌀 하면서 방과후 수업하면 돈 가져가잖아.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냥 재밌고 놀았으면 영어가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어 수업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다른 전담 수업보다 어려워요. 더 많은 시간을 저는 체육 선생님만큼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가서도 막 뛰면서 영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에는 그리고 정말 아이들한테 남느냐라는 고민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느냐. 그냥 즐거웠어요. 재밌어요. 그래 너 뭐 배웠니? 라고 했을 때 뭘 알고 있느냐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선생님은 아주 극단적인 예죠. 앉아서 유인문만 나눠줬나 봐요. 근데 저는 교사는 바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만 나눠주고 아이들이 바빠야죠. 아이들이 뭔가 배움이 일어나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과 내일의 학교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중고등학교 선생님하고 학부형 학생들한테 되게 유의미한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유초등 또 지금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학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두 개가 떠요. 하나는 유초등이고 하나는 이제 진로 진학 미래 학습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15,000명이 넘는데 유초등은 이제 300명 겨우 모았습니다. 그래서 막 자료 나누고, 그러니까 좋은 자료는 저는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거라고 나 혼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강의 자료 이거 요청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일러스트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자료는 고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이들한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모들이 모르면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네, 제 책만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기적이라 필요하시면 예, 이쪽에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이 저 책에 있고요. 그 이후에 부록들이 더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 공부하실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부록 파일이 있거든요. 이제 어려운 책이어서 앞에서 어려운 부분은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그걸 다시 PDF로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오늘과 내일의 학교에서 같이 해주시면 저희랑 같이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저희 노력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료를 요청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저 일중독이라 아무 때나 받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밥을 드셔야 하니까 질문은 개인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